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인피닉스 노트 60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휴대폰을 설정 메뉴를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기기 백업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기기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진, 연락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보관하고 싶은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방법이 최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로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인피닉스에는 두 번째 옵션을 위한 자체적인 기능이 없거든요.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모바일 클로너 기능이 있네요. 네, 그럼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기기를 백업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요. 대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흔하고 아마 가장 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인 구글 백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열고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다음 시스템 내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백업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동영상, 그리고 기타 기기 데이터가 있는데 둘 다 백업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네요. 이 체크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 체크 표시가 있다면 데이터가 백업되었고 계속해서 백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직접 클릭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 포토를 보면 여기 총 15GB의 공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GB는 구글 계정을 만들면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저장 용량입니다. 사진과 동영상도 바로 이곳에 저장되는데요. 만약 사진 및 동영상 라이브러리가 15GB를 초과하게 되면 그 15GB를 넘어서는 나머지 데이터는 백업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 백업 용도로는 꽤 좋지 않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4K 60프레임이나 8K 영상까지 촬영한다면 15GB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완전히 쓸모가 없다는 거죠. 즉, 사진과 동영상을 수동으로 백업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아주 쉽게 옮길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폴더를 열어보면 DCIM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 전체를 가져오면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혹은 일반적인 미디어 파일들을 전부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기 데이터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기 데이터란 연락처, 통화 기록, 기기 설정, 앱 데이터, SMS 및 MMS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첫째로 이걸 백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의 절반도 제대로 백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백업되는 데이터는 여러분이 고유하게 생성하는 데이터들로 구글이 광고 프로필을 만들거나 정보를 판매하여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연락처, 통화 기록, 그리고 SMS나 MMS 메시지 같은 것들이죠. 그들의 AI, 알고리즘이나 광고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수 있는 그 기업의 헛소리 같은 것들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들이 가져가서 백업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로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앱 데이터일 겁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앱 데이터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넷플릭스에 여러분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보를 담당합니다. 앱을 열었을 때 보통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죠. 그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앱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는 절대 백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같은 다른 것들도 만약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설치했다면 구글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글은 그것들을 마치 원치 않는 자식처럼 취급하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지 않았다면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백업할 때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들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백업이 실제로 그것들을 백업하지는 않거든요. 구글이 하는 일은 기기에 예전에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 이름들을 적은 작은 포스트잇을 스스로에게 붙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복원할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만약 그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에 없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건 아주 타당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플레이 스토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즈처럼 그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어야 하니까요. 닌텐도는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의 흔적이라도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확실히 조치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샅샅이 뒤져서 이용 가능한 모든 유즈 에뮬레이터를 찾아내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렇죠? 인터넷 어딘가에서 여전히 찾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플레이 스토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앱이 잠시 플레이 스토어에 있었을 때 다운로드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거기에 없죠. 구글의 약관에 따라 백업을 해두었더라도 그 백업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점을 유념하세요. 자, 이제 기기를 백업하는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썼으니까요. 바로 여기 있는 모바일 클로너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를 다른 인피닉스 기기로 옮기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사용 중인 이전 폰이 인피닉스 제품이 아니거나 새로 옮겨갈 폰이 인피닉스 제품이 아니라면 아마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각 제조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 모바일 클로너는 인피닉스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인피닉스는 사용자가 자사기기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자사폰끼리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옮기려는 대상 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기기를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옮기려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삼성폰이 있고 이 폰으로 데이터를 옮긴다면 삼성의 데이터 이동 앱인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앱도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목적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폰에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 하세요. 이 폰과 저 폰 모두에서 앱을 실행하고 두 폰을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예전 기기이고 이게 새 기기라고 선택할 겁니다. 예전 기기와 새 기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지 받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전 기기는 데이터를 보내는 쪽, 새 기기는 데이터를 받는 쪽을 의미하죠. 기술적으로는 양방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초기화하고 이걸 제 예전 폰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만약 이 폰을 초기화하면 다시 이 폰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데 그때는 삼성 모바일 클로너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인피닉스로 데이터를 옮기는 거니까 데이터를 받을 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 과정은 핫스팟을 통해 두 폰을 연결해주고 데이터가 어디서 왔든 양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옮기려는 데이터 양이 폰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데이터를 옮기고 다시 가져오려면 두 개의 다른 앱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방식보다 훨씬 나은 과정을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초기화를 시작해보죠. 벌써 여러분의 시간을 8분이나 낭비했으니 설정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휴대전화 초기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하세요. 잠시 기다리면 삭제될 데이터가 불러와질 텐데 여기에는 기기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계정들은 이 기기에서만 삭제됩니다. 계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세요. 앱 데이터, 설정, 사진 등 모든 사용자 데이터가 함께 삭제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미 기기 백업을 다 해두셨을 테니 별로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8분을 낭비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 삭제를 클릭할 건데 저처럼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체크 표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다운로드한 앱과 SIM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됩니다.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이미 백업해 두셨을 테니 모든 데이터 삭제를 누르세요. 잠시 기다리면 기기가 자동으로 공장 초기화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은 완료되기까지 1에서 2분 정도 걸릴 것이며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정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원하시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SIM카드가 표시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냥 여기 있네요. 좋아요.